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학기 함께하는 국어시간 클래스팅 두 번째 시간으로 단어의 짜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나요? 한번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옹알이 하던 여러분이 처음으로 한 말은 아마도 엄마, 맘마 같은 단어였을 것입니다. 단어는 우리가 말을 처음 배울 때나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알게 되는 말의 단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어가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기본이 되는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말을 만들기 위해서 새 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는 학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1학기 때도 우리 문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문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네, 문법은 체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 즉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단어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단어는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홑 단자, 말씀 어자를 써서 자립하여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 1학기 때 단어를 의미, 기능, 문법에 따라 나눠보았죠?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묶은 단어의 갈래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품사였죠. 품사는 단어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구품사는 모두 단어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구품사 중에서 은는, 이, 가와 같이 주로 체언에 붙어서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조사입니다. 그럼 조사는 단어일까요? 아닐까요? 네, 조사는 품사에 속하는 단어의 한 갈래니까 당연히 단어가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는데 발견했나요? 네, 조사는 자립하여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체언 등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이는 말인데 그렇다면 자립하여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라는 단어의 정의와는 맞지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단어의 정의를 엄격히 따진다면 단어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체언과 쉽게 분리되어 쓰일 수 있고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여 품사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말 단어와 문법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말의 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단어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포함하여서 단어의 정의를 보다 정확하게 내린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의 단위이다. 여기서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이 바로 조사를 뜻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잘 이해했나요? 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꼭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세요. 약속? 네. 이제까지 단어의 정의와 조사가 단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는데 문법이 좀 복잡한 측면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문법은 법칙이고 규범입니다. 우리 학교의 규칙, 그리고 그린 마일리지 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네, 사람의 행동에 대한 규칙이다 보니까 복잡하고 또 그 규칙을 적용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과 예외가 있죠.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법칙과 규범이다 보니 많은 예외도 생기고 다소 복잡한 측면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이나 자연 과학의 법칙과 달리 문법은 인간이 만들고 사용하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단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올 때 뭘 메고 오죠? 네, 맞습니다. 책가방이죠. 책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필통에는 지우개가, 체육이 든 날이라면 체육복, 바지가 들어있겠죠. 자, 선생님이 말한 단어들을 한번 나누어 볼까요? 책가방은 더 작은 말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책가방이라는 단어는 책가방의 의미를 이루는 책과 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지우개는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우개는 지우다는 뜻을 나타내는 지우와 날개, 덮개 등에 쓰이는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면 바지는 어떤가요? 바와 지로 나눌 수 있나요? 바와 지라는 말 각각은 바지라는 단어의 뜻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바지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단어는 뜻을 가진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단어를 구성하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책가방과 지우개, 바지는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책가방과 지우개는 책과 가방, 지우와 개라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바지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므로 바지라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단어는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데, 바지처럼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는 그 자체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앞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볼까요? 설명 방법 중에서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는 방법을 뭐라고 했나요? 네, 분류였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은 1학기 때 단어를 의미, 기능, 형태라는 기준에 따라 9개의 품사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립 형태소는 어떤 형태소일까요? 네, 말 그대로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책과 가방, 바지 등이 자립 형태소에 속합니다. 반면 의존 형태소는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우와 개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지우다, 지우개, 날개, 덮개처럼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야 단어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지우개를 이루는 두 형태소인 지우와 개는 각각 의존 형태소에 속합니다. 또한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란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책이라는 형태소를 생각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종이를 여러 장 묶어낸 네모난 물건이 떠오릅니다. 또한 지우개에서 지우라는 형태소를 생각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림이나 글씨의 흔적 따위를 없애는 구체적인 동작이 떠오르죠. 이처럼 실질 형태소는 우리가 그 형태소를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 형태소만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형식 형태소는 어떤 형태소일까요? 네, 형식 형태소란 실질 형태소와는 다른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말하는데, 이때 형식적인 의미란 주로 문법적 의미 또는 문법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미가 잘 와닿지 않죠?
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우개에서 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머릿속에 개의 의미가 얼른 떠올려지지 않죠. 이때 개의 의미는 실질 형태소처럼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개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 또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우개의 형태소인 개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죠. 어떤 형태소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오줌 싸개와 같은 단어에서는 사람의 의미를 더하고 지우개에서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해주니까 앞서 배웠던 실질 형태소인 책이나 지우처럼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네요. 이러한 의미가 바로 형식적인 의미, 문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인 의미,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형태소를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설명 잘 따라오고 있나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단어들인데 새로운 개념과 함께 형태소로 나누어 살펴보다 보니까 무척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처음 접하는 개념들이 많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클래스팅 동영상 수업은 수업 전에 미리 기본적인 이론들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낯선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메모해 두었다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팍팍 질문을 해주면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업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단어의 짜임 중에서 단어와 형태소의 개념을 알아보고 형태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 개념들을 학습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어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까먹은 줄 알았겠지만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죠? 네, 닭강정, 풋사과 이 두 단어를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보세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발표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클래스팅 시간에는 단어의 짜임 두 번째 시간으로 어근과 접사의 개념과 단어의 짜임에 따라서 단어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클래스팅 수업에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만나요.